피 한 방울 안 섞인 후계자. 드디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공 실장이 왜 민경채를 집착적으로 지켰는지의 진짜 이유가 비로소 오늘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숨긴 이름. 민강유통 본관 로비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날따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는데요. 마침내 정루시아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재킷,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가슴팟에 작은 사진 한 장. 미소라는 이름의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녀가 로비 중앙을 지나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 끝내러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킥킥거렸어요. 저게 무슨 드라마냐는 식이었죠.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김선재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거든요. 정루시아가 백설이라고. 소문은 이미 퍼졌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군거릴 뿐이었죠. 하지만 김선재는 달랐어요. 그는 몇 달 전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거였죠. 결정타를 날리지 못해 속만 태우고 있었는데요. 그날 아침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만 올리면 모든 게 바뀐다. 불안과 욕망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민경채와의 결혼, 그것만 성사되면 자신도 이 회사의 일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뭔가 틀어지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민두식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가까스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뒤엉켜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였죠. 깨어날 듯 말 듯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곁을 문태경이 지켰습니다. 민강유통 전략본부장이라는 명함을 달고 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죠. 그는 30년 전 부모의 죽음을 파헤치는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는 단서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밤만 되면 손이 떨렸어요. 범인은 가까이 있다. 이 확신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 실장은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띠고 복도를 누볐습니다. 충성이라는 가면을 쓴 채 회장 곁을 지키는 사람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부드러울수록 누군가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인사 발령 한 장으로 직원의 인생이 뒤집혔고 재고 서류 한 줄 때문에 납품업체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능력이라 불렀지만 문태경은 달리 생각했죠. 지워진 발자국. 그는 노트에 그렇게 적어뒀습니다. 민경채는 완벽한 후계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균열이 있었어요. 내가 제대로 서 있는 게 맞을까? 이 의문이 사소하게 스치다가 어느 순간 광풍처럼 번졌습니다. 민두식의 딸로 살아왔지만 가족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죠. 그녀에게는 유일하게 숨을 고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이름을 혼잣말로 부를 때였어요. 호세. 그 이름을 입술 안에서만 굴리다 다시 삼켰습니다. 정호세. 너무 늦게 배운 사랑이라. 더 오래 붙잡았고 너무 빨리 떠난 사람이라. 평생 따라가고 싶었지만 따라갈 수 없었던 사람. 그날 밤이 깊어졌습니다. 스텔라 장으로 불리는 장현숙이 봉투 하나를 정루시아에게 건넸어요. 아침까지 열지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시아는 가슴에 꽂힌 미소 사진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여사님. 두 사람 사이에는 피보다 단단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미안과 끝내자가 뒤엉켜 있었어요. 자정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강유통 임원진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렸어요. 익명의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꿔치기는 이름이었고 두 번째는 피였고 세 번째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단 한 문장 하지만 그 한 문장이 회사 전체를 뒤흔들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보낸 거지? 복도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공 실장만은 달랐어요.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끄고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다음 장면의 대본을 이미 읽은 사람처럼요. 다음 날 새벽 공기가 달랐습니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루시아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약속 지키러 간다. 그녀의 손에는 스텔라 장이 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아직 뜯지 않은 채로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요. 백설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루시아라는 가면도 이제 벗을 때가 됐죠. 민강유통은 조용했지만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파헤치고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고 또 누군가는 진실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름, 피, 죄책감. 세 개의 바꿔치기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의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민경채는 정말 민두식의 딸일까요? 그리고 문태경이 찾고 있는 30년 전 진실의 끝은 어디일까요? 모든 질문의 답이 곧 드러납니다. 피, 서류, 그리고 거짓말의 무게. 새벽 4시 민수정이 움직였습니다. 평소엔 장난기 많은 이복동생으로만 보였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녀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손에 든 건 비닐봉지 2개, 하나엔 공 실장의 머리카락이, 다른 하나엔 민경채의 칫솔이 들어있었죠. 이제 누가 누구 것인지 확인만 하면 되겠네.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메모장에 남긴 문장은 단 한 줄이었어요. 사랑하면 숨기고 두려우면 바꾼다 같은 시각. 김선재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거든요. 뭔가 터지고 있어.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유전자 검사센터 앞으로 달려갔어요. 집사위라는 명함을 내밀며 당당하게 말했죠. 민경채 씨 서류 찾으러 왔습니다. 직원은 의심 없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선재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일치.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공 실장과 민경채가 친자관계라는 결과였습니다. 이대로 공개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가 공들여 쌓아온 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김선재는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사기가 보였어요. 그래, 이거다. 그는 서류를 복사한 뒤 조심스럽게 수정을 가했습니다. 일치를 불일치로 바꾸는데 걸린 시간은 10분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시스템 메일로도 결과가 자동 발송된다는 사실을요. 급할수록 기본을 놓치는 법이죠. 한편 정루시아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미소에게. 엄마가 오늘 너한테 약속을 지키러 간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숨처럼 짧았습니다. 백설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금기가 아니었고 정루시아라는 가면도 이제 벗을 준비가 됐죠. 그녀는 봉투를 봤습니다. 스텔라 장이 건넨 그 봉투를요. 손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찢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어요. 그 안에는 40년 전 병원 기록이 들어있었습니다. 산모 2명, 아기 3명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누군가 바꿔치기를 했다는 거잖아. 정루시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개인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의무가 됐죠. 같은 밤, 문태경은 사무실에서 자료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고 사진과 재고, 차량 입출 기록을 번갈아 보고 또 봤어요. 브레이크 라인에 남은 표기가 이상했습니다. 정비일지의 서명도 덧칠된 흔적이 있었죠. 그 위에 얹힌 필체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지의 피랍 왼쪽으로 미세한 치우친 문태경은 작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지는 누구? 여러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는데요. 그 중 하나가 유독 오래 남았습니다. 공 실장.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민경채는 혼자 음악을 틀어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묻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답해줄까? 창밖의 도시 불빛이 흔들렸어요. 아니, 그녀의 눈물 때문에 흔들려 보인 거였죠. 오래전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옷에 너무 늦게 배운 사랑이라. 더 오래 붙잡았고 너무 빨리 떠난 사람이라. 평생을 걸고 따라가고 싶었는데 따라갈 수 없었던 사람. 그 빈자리를 회사라는 의무로 덮어왔지만
오늘만큼은 그 의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8시 시스템 메일이 발송됐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세 사람에게 동시에 전송됐습니다. 민수정, 정루시아, 문태경 제목은 차갑게 똑같았죠.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 민수정은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드디어 정루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문태경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끝낼 시간이다. 세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어요. 누군가는 확신을, 누군가는 두려움을, 또 다른 누군가는 끝내야 할 시간표를 봤거든요. 그날 오후 민강유통 임시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터져나올 거예요. 김선재가 만든 위조 서류는 과연 통할까요? 공 실장과 민경채의 관계는 정말 무엇일까요? 그리고 문태경이 찾은 지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진실의 폭탄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드디어 진실이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후 2시 민강유통 본관 12층 대회의실. 임시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갑더군요. 민지섭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오늘은 숫자보다 문장이 중요하겠네. 중얼거리며 자리에 앉았죠. 그가 들고 온 건 지분보다 무거운 가문의 체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체면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정루시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제 전에 한 가지 먼저.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서류가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어요. 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경채 씨와 공 실장, 두 분의 관계에 관한 공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었어요. 공 실장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그 미소를 보지도 않았어요. 정루시아가 말을 이었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자 일치입니다. 꽝.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누군가는 욕설을 삼켰고 누군가는 박수칠 뻔한 손을 무릎에 붙잡았습니다. 민지섭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게 무슨... 공 실장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마치 오래 미뤄둔 비밀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이요. 그런데 정루시아가 서류의 다른 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어요. 이건 40년 전 기록을 뒤져서 찾은 2번 대장 사본입니다. 공 실장, 그날 산모는 2명이었고 태어난 아이는 셋으로 기록돼 있어요. 숫자가 맞지 않죠. 김선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서류의 출처가 확실합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문태경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확보했고 검증도 끝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는 작은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브레이크라인 서류의 지화, 당시 신생아 교환 보고서의 서명지, 필압과 회계 진행 방향이 같습니다. 같은 사람 손이에요. 회의실 끝자락에서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내가 누구 딸이라는 건가요? 자존심과 공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공 실장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죠. 내가 나의 딸인 건 맞아. 그 다음 문장을 삼킨 사람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루시아가 빈칸을 채웠어요. 그리고 민두식 회장의 친딸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뜻이겠죠. 민지섭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쾅. 우리 집안을 장난으로 하나? 혈통이란 말을 방패로 든 분노였어요. 정작 그 말이 창처럼 자신을 찌른다는 걸 모르는 눈빛이었죠. 민수정이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혈통이 그렇게 중요했어? 그럼 진작에 서류부터 제대로 챙겼어야지. 가시 돋친 대답이었고 그 한마디가 방 안의 온도를 더 낮췄어요. 그때였습니다. 띠링. 메신저 알림이 연속으로 울렸어요. 시스템 메일의 원본 PDF 링크가 이사회 채팅방에 공유된 겁니다. 모두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김선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만든 위조 서류는 그 자리에서 빛을 잃었어요.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진실을 읽었습니다. 친자 일치 기록 불일치 동일 필적 추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공 실장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낮게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됐네. 마치 오래 준비해온 마지막 장면을 드디어 맞이한 사람처럼요. 민경채는 공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공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죠. 정루시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누군가는 아이들을 바꿨어요. 그리고 30년 전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건드렸죠. 모두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 실장을 향했어요. 공 실장, 당신이었습니까? 회의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공 실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차갑게 되물었죠. 문태경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타올랐어요. 30년을 기다린 복수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죄책감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란? 병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민두식이 눈을 떴어요. 한참 동안 천장만 보다가 고개를 돌렸죠. 누가 거기 있나? 목소리가 예전만큼 크진 않았지만 무게는 똑같았습니다. 문태경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이건 30년 전 사고 정비 기록과 내부 보고입니다. 민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이 서명 공 실장? 그의 눈빛에 놀람과 안도가 동시에 섞였습니다. 놀람은 배신에서 왔고 안도는 자신이 악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에서 왔죠. 내가 그 가족을 죽인 게 아니란 말인가? 스텔라장, 장현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공 실장이 회장님을 지키겠다고 말했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회장님을 죄책감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그래야 회사를 통제하기 쉬우니까요. 칼날처럼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민두식의 눈이 붉어졌어요. 30년을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문태경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고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분노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 공기 밀도가 달라졌죠. 그때 정루시아가 문턱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미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민두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미소 그 이름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정루시아가 한 걸음 들어왔죠. 제가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백설이입니다. 드디어 가면을 벗는 순간이었어요. 방 안 누구도 그 말을 가벼이 넘기지 못했습니다. 김선재만 다르게 반응했죠.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툭 내뱉었지만 그의 두려움이 절반 이상 섞여 있었어요. 민경채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제의 후계자처럼 굳세지도 않았고 오늘의 피해 당사자처럼 흔들리기만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이 어딘가 낯선 균형에 서 있었죠. 회장님, 저는 누구의 딸입니까? 사랑을 확인하려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주소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민두식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경채야, 내가 답을 만들어준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남의 목소리였구나. 그 한마디가 기묘하게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평생 듣고 싶어 하던 사과가 이렇게 늦게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경찰이 왔습니다. 공 실장이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혐의는 살인 교사, 신생아 교환, 문서 위조, 그리고 배임 수갑이 채워질 때 공 실장은 고개를 들고 민경채를 봤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살리려다. 이렇게 됐다. 민경채는 그 말에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살린 게 아니라 나를 잃게 했습니다. 담담하게 떨어진 그 문장이 공 실장을 처음으로 흔들었습니다. 완벽하던 표정이 미세하게 깨졌어요. 복도에서 수갑찬 공 실장과 문태경이 마주쳤습니다. 문태경이 말했죠. 왜 그랬습니까? 공 실장은 멈춰 섰어요. 살아남으려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문태경이 다시 물었죠. 공 실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전부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잃었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두식이 창밖을 봤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놓쳤구나. 백설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복수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용서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여지였죠. 문태경은 복도 창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준비한 복수가 끝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그가 중얼거렸죠. 그때 민경채가 다가왔어요. 문 본부장님, 네 함께 회사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민경채의 제안이었습니다. 문태경은 그녀를 봤어요. 처음으로 동료의 얼굴을 봤죠. 좋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실이 드러났고 죄책감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민강유통은 어떻게 변할까요? 불씨를 꺼내는 사람들. 주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사장실에 새로운 서류가 놓였습니다. 민두식의 지분 28% 양도 결의서였어요. 수령이는 2명, 백설이와 문태경 회사에 사과하려면 말만으론 부족하니까. 민두식의 목소리가 오랜 피로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사람 냄새가 났어요. 나는 물러나겠다. 욕망으로 쌓은 탑에서 한 걸음 내려오는 일,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말하더군요. 죄책감의 주인이 바뀐 다음이라 가능했을 겁니다. 백설이가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소야,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그녀는 복수라는 칼을 오래 들고 있었어요. 칼로 길을 만들었지만 그 칼이 자기 손도 베어온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래서 그녀는 그 칼을 책상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이제 칼 대신 규정으로, 분노 대신 시스템으로 그녀다운 선언이었고 그 말이 진짜 시작을 알렸어요. 문태경의 첫 업무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윤리감사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올린 거죠. 과거엔 숫자가 사람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숫자 위에 올려두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는 공실장이 만들어둔 은밀한 통로들을 하나씩 봉쇄했습니다. 낡은 관행을 뜯어내니 먼지가 엄청났어요. 그 먼지 속에서 몇몇 이름이 기침을 했고 어떤 이름은 회사를 떠나겠다고 했죠. 문태경은 말했습니다. 떠나도 됩니다. 다만 남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웁시다. 단호했는데 품이 있었고 그 품 덕분에 회사 복도에 오랜만에 발소리 리듬이 생겼어요. 민경채는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혈통의 그늘이 걷히자 거울 속에 낯선 자신이 서 있었거든요. 오래 미뤄둔 질문을 다시 꺼냈어요. 사랑은 왜 항상 늦게 오고 회사는 왜 항상 먼저 오지?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회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호세라는 이름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는 연습을 했어요. 그 빈자리에 나라는 작은 깃발을 꽂았죠. 그 깃발은 의외로 잘 섰습니다. 그녀가 정리한 첫 메모는 이랬어요. 나는 선택할 수 있다. 그 문장 하나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김선재는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의 야망엔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은 대충 봉하지 않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말했죠. 남의 이름으로 계단을 쌓으면 내 발목부터 망가진다. 한동안 그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숨을 고르고 그 숨이 남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임을 익히는 중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나타나겠지만 그때의 김선재는 오늘과 다를 겁니다. 욕망이 아니라 실력으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들 테니까요. 민수정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잠깐 접고 백설이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가끔은 진지해질 줄 알죠. 두 사람은 웃었어요. 관계가 출발선으로 돌아왔고 그 출발선에는 비밀이 덜어져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은 그 모습을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메모를 남겼어요. 끝난 게 아니라 제대로 시작했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 실장의 재판이 열리기 직전 그녀가 남긴 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나쁜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건
의도보다 결과이고 결과의 무게는 결국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걸 그녀도 알았을 거예요. 민강유통 사람들은 그날을 오래 기억하게 될 텐데요. 진실이 어떤 옷을 입고 오든 올 사람은 결국 온다는 사실을 배웠으니까요. 6개월 후 민강유통 본관 로비가 달라졌습니다. 투명성 강화 프로젝트 현수막이 걸렸고 직원들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백설이는 공동대표로서 첫 전사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합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배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문태경은 윤리위원회를 이끌며 하나씩 변화를 만들어갔어요. 불공정 거래 근절, 납품업체 상생 프로그램,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 숫자로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으로 느껴지는 변화들이었죠. 어느 날 그는 부모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방식으로 회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보고하듯 말했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민경채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어요. 후계자가 아닌 민경채로서요. 그녀는 신규 사업팀을 맡아 젊은 인재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능력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그녀의 모토였죠. 정호세의 이름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있었지만 이제 그 이름이 자신을 묶지 않았어요. 자, 이제 칼은 서랍 속에 있고 열쇠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냐고요? 백설이와 문태경, 그리고 각자 자기 이름으로 다시 서려는 모든 사람들이요. 민강유통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불씨를 지키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오늘처럼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는 방식으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와 눈을 뗄 수 없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을 달리고 있는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영상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